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강의안의 일부를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올리기 위해서 잠깐 따온 건데요. 일단 그 제가 쓴 책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일단 한번 퍼왔어요. 자, 보시면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자, 사무보조 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이 되고요. 총 32개의 허용 업종이 있고 이게 2000년 당시의 표준 직업 분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었다. 자, 초과했다. 이럴 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직접 고용 의무가 하는 의무가 있냐? 예, 정답은 있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파견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1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는 파견사업주가 이 어떤 취업 포털에 채용 공고를 띄워요. 그래서 채용 면접도 보고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라고 하면서 사용사업주 동그라미 3번 먼저 보시면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그러니까 일하라고 보내는 데는 다른 사업주가 있어요. 그 사업주를 사용사업주라고 해요. 그쪽에 근로를 종사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어떤 간접 고용에 대한 대가, 근로자에 대한 검증, 채용 과정, 어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를 요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3명이 나옵니다.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요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를 유명한 말로 3명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직접 고용 형태는 저를 채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이면만 구성이 되는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 사업주 사용자, 파견 근로자라는 3명 관계가 구성이 돼요. 자, 이때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관계 종료까지 책임을 지고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이 지급은 그냥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뱅킹을 해주는 책임이 있고요. 사용사업주는 실제로 근로자를 그 지휘 명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끼면서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용자를 의미를 해요. 이거를 제가 시쳇말로 그냥 그 엄마가 2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 책에 있는 거는 사실은 파견 허용 업종이라던가 더 긴 내용이 있는데 이 강의 안에서는 몇 개를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 현업의 근태 관리에 그리고 근로시간 관리, 휴가 관리는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돈을 파견사업주한테 주게 되면요, 임금 지급이라는 뱅킹과 4대 보험 취득 상실 등의 관리는 파견사업주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재원은 그 원천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한테 파견 대가로 지급하는데 양 사업주 간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파견 기간은요, 어떤 예외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파견법 6조 1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이 3명 관계 3당사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1년까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최대 통산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이에요. 하지만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고 이 결혼을 해소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때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령 근로자 만 55세 이상과 파견 계약을 할 때도 2년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견 근로자는 대표적인 간접 고용 형태로서 차별이라는 법적 논의가 종종 제기되는데 파견법 2조 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정의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 신청, 아니 차별하지 말아달라라는 차별 신청의 시정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견법 6조 3항에서 6조 2 3항에서 그 나중에 이제 생긴 조항이긴 하지만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수행자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할까라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파견사업주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지금 여기 질문처럼 사무보조가 있다. 근데 직고용 근로자로서 사무보조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고용이건 파견 근로자건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파견법 6조의 2 제3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